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인천 부동산 시장이 뜨겁습니다. 수도권 부동산이 잠시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인천의 거래량은 10만 건으로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올해 역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인천 집값 상승의 배경, 이 시간 짚어보죠.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서진영 대한부동산학회장이자 경인여대 교수, 그리고 하정민 부동산 리서치 닥터아파트 전문위원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이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조금 주춤합니다. 한쪽에선 하락 시그널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 숨은 고르기인 건지 아니면 하락 시그널인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지금 뭐 수도권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가격의 지수들이 가격 상승 지수들이 조금 이제 낮아진다는 신호를 많이 이제 파악을 하고 있지만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 흐름들을 파악해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매도자가 되었든 매수자가 되었든 피로감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매수일의 가격과 매도일의 가격 간의 간격이 좀 이제 넓어지는 경향들을 보이다 보니까 이게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가격 체결이 좀 적게 이루어지는 거래 건수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매도자 중심 시장으로 갈 것이냐 또는 매수자 중심 시장으로 갈 것이냐, 우리가 이제 그 향방의 어떤 갈림길에 서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거래 건수들이 거래 절벽들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건수들이 적다 보니까 어느 정도 통계들의 왜곡을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매도자, 매수자 할 것 없이 지금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 단순히 거래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가격 면에서도 정말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실제로요, 이런 부분이 가격에도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가격 상승률을 좀 봤을 때는요, 0.74% 정도 됐는데,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를 지금 따져보면요, 지난달 대비했을 때 약 한 0.9% 정도 빠져있는 수준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전월보다는 상승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매매가가 꺾였다거나 거래량이 많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앞서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약간 매수자와 매도자가 둘 다 약간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보유세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LH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신규 공급이 향후 향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문제, 이런 부분도 있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또 선거철도 가까이 왔죠. 그렇기 네. 때문에 매수자, 매도자 모두 약간 관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유독 인천만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인천 지역이요, 좀 뒤늦게 불이 붙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월 달부터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전국적으로 지금 거래량을 좀 봤을 때 수도권 평균 상승률이 1.76%였는데 이 경기도권 같은 경우에는 2.3%였어요. 근데 이 인천 같은 경우에는 2.29%로 경기도권 내에서도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이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서요. 연년에 뭐 10만 건 거래가 됐다 그러면 벌써 지금 12만 건 가까이 거래량이 육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매수가, 그리고 전세가, 그리고 거래량 모두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인천에는 신도시와 또 구도시 간의 그 격차가 크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쪽으로 좀 몰리고 있습니까? 네. 현재 또 봤을 때도요, 신도시의 강세가 당연히 좀 높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래량 같은 부분도 이제 신도시, 이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9,000건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 뒤를 따르는 게 연수구가 19,000건, 그 이후에 이제 부평구라든지 미추홀구가 따라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의 강세가 있고,
구도심도 보게 되면은 지금 신규로 분양되는 아파트나 입주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물에 대해서는 또 가격의 상승세가 굉장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좀 비교를 좀 해보자면요, 인근에 이제 뭐 광명이라든지 시흥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중위권 평균 가격을 인천이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아직 타 지역에 비해서 거래하는 속도라든지 거래가가 많이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될 가능성이 조금 엿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인천도 지역별로 이렇게 살펴봐 주셨는데 인천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교수님? 우리 인천의 부동산 시장은 이제 예전에는 이 지역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인천 자체의 부동산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천시의 그 주택 보급률이 약 104%에 육박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효과를 거두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인천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편입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수도권으로 편입되어서 서울의 부동산 가격들이 이제 상승하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이제 인천으로 어느 정도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수요자들이 몰려오는데 또 이제 인천 특유의 또 시장 동향들이 있어요. 송도 신도시라든지 창나라든지 이러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수도권에서 그래도 가장 많은 곳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고, 네. 다른 지역들은 재개발 재건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유독 재개발 구도심에 재개발 재건축이 많아요. 그래서 신규 아파트들이 이제 들어서다 보니까 결국은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효과들이 있고, 그다음에 인천은 우리가 이제 이 경인선을 중심으로 이제 교통이 형성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인철도라든지 경인고속도로를 벗어난 지역들은 교통의 어떤 사각지대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집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우리가 이제 뭐 광역 철도 교통망 GTX라는 것들을 통해서 서울에 대한 접근로들을 많이 이제 개선을 하려고 각종 계획들을 발표하다 보니까 결국은 GTX 노선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도시들이 몇 개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그대로 지표에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천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 짚어주셨는데 지난해 거래량 역대 최고치 10만 건을 넘었다고 해요. 그만큼 인천 집값 아직까지도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좀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게요. 규제 지역과 또 비규제 지역이 섞여 있고 구도심과 신도시의 가격 갭차가 좀 많은 지역입니다. 네. 이런 지역에 또 신도시의 개발 호재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들어오는 신도시의 지가 상승이나 인프라의 영역을 따라서 집값이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지금은 뭐 GTX의 노선이라든지 이게 예상이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세는 좀 반영이 돼 있지만 그래도 아직 좀 저렴한 곳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지금 신규 수요를 좀 보면요, 탈서울에 내 집 마련하려는 수요가 경기권에서 좀 밀려오는 수요가 또 지금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 자가주택 점유율, 그러니까 내가 내 집에 사는 비율이 서울이나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그런 수요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시세가 흔들리지 않고 탄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GTX 노선 인근 지역의 경우는 지금 4, 5개월 동안 상승 곡선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는데 이게 너무 상승을 또 하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건지 추격 매수가 괜찮을지 혹시 끝물은 아닐지 이렇게 불안해하는 분들 계세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될 여력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호재가 GTX에만 조금 맞춰져 있거든요. D 노선에만 맞춰져 있고 강남이라든지 주요 업무 지역으로 접근성에만 맞춰져 있는데 사실 이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서부권에요. 그동안 교통 인프라에 취약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뭐 인천 지하철도 연장이 될 예정이고요. 소사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교통에 대한 인프라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좀 봤을 때 아직까지도 호재의 힘이 좀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을 사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데 지난해 이 젊은 층의 영끌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움직였다고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젊은 층의 영끌 움직임이 소강 상태라는 말도 있거든요. 현재 인천으로 몰리는 수요자들은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인천 지역 같은 경우가요, 인구 밀도도 굉장히 높고 산단도 또 혼재가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 영끌을 할 수 있는 세대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미 경기권의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뭐 김포라든지 파주라든지 또 광명 지역이나 이런 지역도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올라서 뭐 10억대를 호가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상대적 저렴한 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도 개선이 되는 지역으로 눈을 좀 많이 돌리시고 이런 수요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기 세력도 같이 편입을 해서 왔기 때문에 네. 지금 부천 지역 같은 경우는 계약서를 쓸 때마다 2천만 원씩 상승하는 그런 형상도 나타나고 있고요. 인천도 특히 인기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상승폭을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앞으로입니다. 올해 인천 부동산 움직임 궁금한데 여전히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어질까요? 교수님 분석 좀 해주세요. 지금 그 부동산 가격들이 우리나라 어떤 경제 수준에 비해서 많이 상승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소득 수준에 비해서 이제 집값이 높다 보니까 계속 부동산이 상승하기에는 사실 무리수가 조금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인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 네. 앞으로 이제 인천 지역에 들어서는 신도시의 사전 청약이 어느 정도 이제 시작이 되면 그 향방들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전 청약이 네. 이루어지는 그렇죠, 걸로 그렇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 2030년까지 이제 부동산에 이제 공급을 많이 해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공급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게 되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오로지 이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030년이 되면 가구 수와 인구수가 어느 정도 이제 감소 시점에 들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추계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1년 정도 바라보고 내 집 마련이라든지 이런 쪽에 판단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맞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정부의 공급 정책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정부도 대규모 공급책을 내놨고요. 네. 또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아무래도 이 부동산 시장에 좀 변화가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뭐 정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공공주도로 가져가겠다라고 이제 피력을 했고요. 근데 이제 서울시장의 재보궐선거를 보게 되면 여당이 되었던 야당이 되었던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 정책들을 많이 공약을 걸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당 후보가 되면 기본 정부 정책에 반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우리가 이제 민간 주도로 가져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공공 주도에 어느 정도 이제 편성해서 네. 재개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 대신 이제 야당의 시장이 당선되면 정부 정책에 좀 반해서 민간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 시장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이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 구도심들이 많이 이제 주거 환경들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재건축을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한 재건축을 공공이 주도하느냐, 민간이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시장들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네, 아무래도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개발의 속도를 내자라는 주의야. 그리고 공공 뭐 지분 개발이라든지 지분 참여형으로 개발을 한다라는 이제 주의 약간 이렇게 엇갈리는데요. 두 후보 모두 다 빠르게 공급량을 해소하겠다라는 의지는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어떤 후보가 된다면은 개발에 대해서 속도라든지 공급량에 대한 물꼬는 조금 빨리 터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물론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의 이슈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격이 상승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전반적인 지역을 봤을 때는 오히려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온다는 그런 안도 때문에 가격이 조금 많이 막 그렇게 반영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량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가격은 안정화를 이룰 수 있겠다라는 네, 아무래도 의견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에 이제 빠른 허가를 내줘야 되고 앞서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간이라든지 공공이라든지 공공이 개발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퀄리티 부분이라든지 속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베네핏도 있지만 단점도 반드시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그리고 또 용적률을 많이 상향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굉장히 물량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래량을 조금 터주고 공급량을 터주면 아무래도 좀 더 빠르게 집값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또 부동산 시장의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 있죠. 아직은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인상 계획은 없다고 밝혔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유동성 과잉에 따른 금리 상승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되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있잖아요, 교수님. 네. 우리가 이제 이 국가 경제나 세계 경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 경제와 부동산 경제, 실물 경제로 이렇게 크게 나누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돈을 은행에 넣죠. 이제 저금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실물 경제로 투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KDI에서 연구한 결과들을 보게 되면 금리가 이제 높아질수록 집값은 하락한다. 그다음에 이제 3%까지 높아지게 되면 집값이 폭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부동산 정책들은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민들이나 소비자들은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부동산 정책들이 나오면 그게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은 사실 뭐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밖에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그러나 이제 금리라는 것은 이제 지속적인 영향들을 미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은 세계 어떤 경제의 금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우리나라의 금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 번쯤은 잘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금들이 금융시장으로 간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실물 경제로 간다. 이게 이제 뭐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원칙들을 잘 준수를 해서 정책들도 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변수들이 크지만 이 거시경제 지표인 이제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소비자들이 잘 살펴보고 접근해야만 사실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맞아요. 공부해야 될 내용이 참 많은 것 예. 같습니다. 인천의 경우는요, 분양 소식도 많이 들립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 8만 5천 가구 분양 소식도 있는데요. 하반기 분양 물량이 인천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하반기 수도권에 20만 건이 분양이 될 예정이다 봤을 때 인천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당장 이제 4월 달만 봐도요, 총 한 16만 중에 한 4만 이상이 인천에서 물량이 나옵니다. 한 15%, 20%대를 육박하는 물량이 인천에서 쏟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제 분양을 하는 것은 분양가에 따라서 기존의 집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긍정적인데요. 입주를 하는 시기가 한 3년 뒤입니다. 네. 옛날에 2018년도, 2019년도에도 인천이라든지 뭐 서도, 송도 이런 지역 입주를 시작했을 때 그때는 이제 미분양의 오명이 좀 있었죠. 또 그리고 입주 시기에 가격이 살짝 소폭 하락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조금 많아지는 시점에서는요, 사실 인천 지역 말고도 다른 인근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유의하셔서 가격 하락이라든지 너무나 가파른 투자 쪽으로 접근하시는 건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통 호재도 있고 또 분양 소식도 이렇게 많은데 향후 인천의 부동산 시장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아직까지는요.
입지에 비해서 인프라가 사실 조금 부족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서부권의 교통 상황이 점점 더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에 너무 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서서히 좀 달궈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별적으로 봤을 때에는 재개발, 그러니까 구도심의 재개발 그리고 신도시에 들어오는 신도심 인프라와 어우러져서요. 지속적으로 인프라가 좋아지고 또 이런 실수요자들의 수요도 좀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제가 아까 이제 분양되는 시점에서는 좀 공급 과잉이 좀 우려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당분간은 가격이 오름세 기조를 좀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나홀로 강세를 띠고 있는 인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